예,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자, 휴업하고 뭐가 나옵니까? 휴업. 자, 휴업은 거기 4페이지 정도 있는데 내용은 많지 않아요. 정리할게요. 칠판으로 정리할 테니까 칠판 보세요.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 신고입니다. 자, 신고인데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 3개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초과. 자, 초과가 핵심. 그럼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휴폐업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미리.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다고 지금 이미 적고 있죠? 이미 적었어요. 대답하기. 반납해서 합니다. 그러면 방문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자문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자문서 X입니다. 자, 전자문서 뭔 써? X. 오, 좋아. X. 힘을 줘가지고 X.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휴폐업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아까 85페이지 다시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합주에 그 세 가지 했잖아요. 등록증 교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용신고 정지 이거 했죠. 그리고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고 그 3번에 보면 휴폐업이 나와요. 동그라미 3번 휴폐업 나와 있어요?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봐. 거의 다 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6가지라고 해서 처음에 한 번에 보려면 못 외우지. 아이고, 겁나.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많다 해서 기억이 안 된 거 아니라 다 기억이 돼. 하나씩 접근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휴폐업 통보사항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휴업 기간 다 설명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처음 보세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뭐다? 이병, 취약. 자, 이에 준하는 사유, 그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것은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가능합니까? 네. 자, 휴업 기간은 변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은 변경 신고가 가능한데 언제까지? 미리.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미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네. 왜? 아까 이미 등록증은 반납해놨죠? 네. 이건 주로 연장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전자문서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럼 전자문서 된다는 걸 줄여서? 오, 그렇지. 너무 X가 익숙하게 돼서 큰일이다. 전자문서 뭐다? 자, 다시 시작. 전자문서 뭐다? 그래.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됐죠? 5입니다. 5. 그래서 이제 뭐 입역이랄지 요양은 7개월, 8개월도 가능해. 됐어요?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재개라고 그러죠, 재개. 재개는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등록증 돌려줍니까? 네.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즉시 반환. 그럼 이건 전자문서 돼요? 네. 확실해? 예, 전자문서 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그렇지. 전자문서 뭐다? 오. 그러면 처음에 6개월 휴업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재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딱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개해도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를 하라. 정리되고 있어요? 예. 어느 시점에서는 재개하든 재개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도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 이유는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해. 개공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지도 말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업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업무정지는 안 되고 휴업기간 가능하고. 그죠? 그럼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내가 주로 맞힌 건 동그라미인데 이건 동그라미 아니고. 자,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뭘 것 같아? 휴업기간이에요. 휴업기간. 휴업기간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맞춰봐. 이건 뭐예요? 이거? 네, 그걸 보증기간, 보증설정기. 이제 다 알아. 어떻게 이제 다 알아 그랬어요. 자, 이런 현상은 교육의 힘이라고 그러죠? 자. 아,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휴업기간인지 업무정지기간인지 무슨 기간인지 학원 등록기간인지 모르다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휴업을 6개월 했는데 보험이 여기서 만료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증에서 배울 때는 만료일까지 재성적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중개업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고. 됐어요? 아까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그런데 그래도 위반하면 임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7개월 하면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이제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면 돼.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이거 전부인데 자꾸 틀려버리면 안 돼. 오늘 또 그 문제 나가 있잖아요. 휴폐업 문제. 그죠? 자, 그건 보지 말고 일단 책 보세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153페이지. 밑줄 그으신 분들은 확인만 하셔요. 예, 까딱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이게 공부해놔도. 자, 신고 대상. 첫째, 두 번째. 3월 뭐 할 때? 초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초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 미리 동그라미. 사전 신고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재개도? 합해서? 그렇지. 3mm. 네, 3mm.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나와 있죠? 분사무소별로. 원래 휴업이나 폐업은 개공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사무소별로 가능, 불가능? 가능. 양가로 2번 휴업 신고 방식.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휴업 신고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신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그리고 방문 신고만 인정되고 전자문서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휴업 신고는 등록 관청이 한다 그랬고,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는 뭘 첨부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아까 다 했던 거죠? 자,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로 가. 대부분. 자, TP에 넘기세요. 휴업기간 원칙 첫째 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거기 체크하시고. 양그리면 예.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양, 입영, 치아 이에 준하는 사유. 이건 7개월, 8개월, 9개월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기간 변경 신고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밑줄거세요. 휴업기간 변경 전에는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는 단어 있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요? 미리.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하고 전자문서도 된다.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된다. 다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나와 있네. 양가로 2번. 자, 재개 신고 두 줄 밑에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개공이 중개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서에 등록증 미리 재개, 미리 동그란. 재개 신고도 언제까지? 미리. 그리고 오른쪽 첫째 줄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자주 틀리잖아요.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받아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생각이 쉽죠. 근데 법에서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휴폐업만 안 되는 거지. 변경하고 재개는 전자문서 됩니다. 이 전자문서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증 언제까지 받아? 즉시 동그라미 먼시. 4번 휴업기간 중 개공지 동그라미 1번 첫째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불가능하다. 자, 이중 등록도 불가능하고
이중 소속도 불가능하다. 이 단어.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사무소는 계속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고 네 번째 줄 공동사용 승낙도 가능하다. 그 말은 공동사무소 낼 수도 있다. 이 지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이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보험 들어가 그랬어요 거기? 예, 업무 재개하기 전, 업무 개시 전까지 다 같은 거 있냐면 그때까지만 들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큰 2번 제목이 뭐가 있어요? 폐업. 그렇지. 양갈 2번.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별로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이 지문 체크하시고. 폐업도 분사무소별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는 양갈 1번만 다 맞춰보시면 돼. 폐업도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한다는 거.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나는 휴업하고 폐업을 같이 묶어서 썼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거. 근데 최근 이렇게 분리해서 써놔서 그러지. 똑같아요. 똑같아. 미리 등록증 첨부 재개 신고 끝. 자, TPA 넘어가 보세요. 큰 3번 협회 통보사항 나와 있어요? 네. 자, 등록관청 휴폐업 변경 재고 신고를 받는 경우는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나왔어요? 네.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말은 임치 필지. 임치. 그래서 휴폐업까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뭘 공부를 하느냐? 5장 중개계약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이 파트에도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중개계약은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5가지죠. 근데 법에서는 몇 가지를 배워? 2가지. 일반하고 뭐? 전속. 이 2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 그러면 전속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들어갑니다. 자, 중개계약이란 것은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다.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2가지. 자,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의부터 들어갑니다. 자, 의뢰인이 A 개공에게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를 하고, 자, B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 거래를 완성한 개공.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했냐 이거요. 어떻게 알았어요? 좋아. 이제 B가 성사시켰어요. 이제 별걸 다 알아.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럼 A하고 C는 보수 받아 안 받아? 못 받아요. 그럼 뭐라래? A.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B가 성사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 이 중개계약서라고 있잖아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요, 임의사항? 임의사항. 그러면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요청이 있으면 의무 작성, 협력 작성? 협력 작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까? 네.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일단 법정 서식이 있다는 내용 알아야 되고. 됐어요? 네. 그러면 쓰기로 했어. 계약서를 써주기로 했을 때 반드시 법정 서식을 써야 돼. 다른 서식을 써야 돼. 왜 그래?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서식이 있더라도 안 써도 돼. 노트에다 써도 된다고. 권장사항이니까. 그럼 몇 부 작성? 2부입니다. 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2부고 일반 교부 하겠죠. 근데 보통 한 부는 개공이 보관을 하잖아요. 몇 년 보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구체적인 보관 규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이 기재사항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경험에 의하면 11월 달부터 강의하면 다 알았다가 또 10월 되면 또 반은 틀려나가고 이게 다 알았다가 잊어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있죠? 위치 및 규모 또 거래 예정 가격. 자, 예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예정 가격에 대한 뭐요? 중개 보수. 그리고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개공하고 누구?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 개념 끝. 자, 뒤에 넘기세요. 166페이지.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 1번 두 점 해줬어요.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필요한 게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의무 작성이에요. 협력 작성? 자, 양가 1번 마지막 대줄 후단 협조하여 작성할 뿐이다.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뭐다? 뿐이다. 뿐이다 그랬잖아요.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 2번 4번째 줄 후단. 일정 기간 보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나와있죠? 양가 2번 4번째 후단. 그 다음에 큰 2번 서식 주었던 거래요.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근데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그 말은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데 이미 마련되어 있어. 그 오른쪽이 그 법정 서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 4가지.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개공 의뢰인 준수할 사항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쭉 엄청 많죠? 내용 많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168페이지는 그것도 공부해야 돼. 뒷면. 그 위에 보세요. 이전용 계약서에는 뭐가 서식화 되어 있고 취득용 계약서에는 뭐가 서식화 되어 있냐. 이 서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겠어요? 네. 아니, 넣어봐요. 이전용 계약서에는 일단 소유자 및 등기명의 인적사항 기재가 되어 있죠. 그 소유자 및 등기명의 밑줄 그으세요. 일단 큰 제목은 외워보세요.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일반 중에 기재라는데 그 건축물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 용도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 그러면 보통 방향이 따라 붙잖아요.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 X라고 적어봐. 방향 X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확인 설명서는 방향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근데 이 중개계약서는 없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서식 간의 비교 문제도 나와. 중개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이 없다는 거.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동그라미, 현재용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역지구하고 현재용도. 이것도 토지 표시란에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은행용자 권리금 제시 공과금 사항이 있으면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관계 적게 되어 있죠?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적게 되어 있죠? 거래 금액입니까? 의뢰 금액이요. 의뢰 금액 적게 되어 있죠? 그 바꾸사 이런 것이 이전용에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어? 이전용. 소유자 및 등기명인,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 의뢰사항, 그 바꾸사. 취득용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취득용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희망만 동그라미. 거기 보면은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까지 희망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 희망자만 나오면 전부 다 어디다? 공부할 것도 없어. 그럼 희망이라는 단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합격할 수 있다는 뭐다? 중개사법 100점 맞을 수 있다는? 희망. 이 시간 끝나면 밥 먹을 수 있다는?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희망이잖아, 희망. 됐어요? 네, 좋아.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 그래서, 희망자만 들어가면 다 취득용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용만 좀 외워두시면 돼. 이전용 쪽만. 취득용은 공부할 것도 없어. 희망자만 나오면 다 취득 쪽이야. 됐어요? 네, 좋았어요. 자, 2절 제목이 뭐예요?
자, 일반은 그 정도 끝내고 이제 전속 중개 계약 들어가는데 중개 계약은 사실 전속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뭐 일반이야 공부할 게 많지 않으니까 전속으로 들어가는데 전속은 몇 사람이 맡기는 거 의부터 들어갑니다. 몇 사람? 한 사람. 자, 전속을 국고로 태어난 서식이 전속 중개 계약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전속은 의뢰인이 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전속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의뢰인이 특정 개공 1인에게 맡긴 걸 전속. 그러면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 그러면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입니다. 이거의 원칙이고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약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전속을 맺으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고 의뢰인 쪽에도 의무사항이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어. 서로가 의무를 진다. 서로가 의무를 진다 이겁니다. 자, 서로가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지만 전속을 맺으면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자, 일반하고 비교할게요. 일반은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입니까? 협력 작성? 응? 협력 작성인데 이건 무슨 작성? 의무 작성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더라도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가 없죠? 근데 이건 오로지 무슨 서식만? 법정 서식만 써야 돼. 차이. 일반은 두부 작성에서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었죠? 이건 몇 년 보관? 3년 보관. 이것도 두부 작성입니다. 자, 이거 차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자,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지만 맺으면 정보 공개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자, 정보 공개는 며칠 이내 해줘야 돼? 7일 이내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7일 이내 한다는 거.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아니 된다. 됐죠? 그럼 공개했어도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개공이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문서로 써야 되고. 언제까지? 자, 문서로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언제까지 해야 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지체 없이. 언제까지 해야 돼? 지체 없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속은 몇 사람에 맡겨놨어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 쪽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되고 문서로 써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그랬죠? 그거. 이제 이것이 개공 의무사항.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게 다 개공 의무사항들이에요.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정보만 공개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이건 안 배웠죠? 그러면 정보 공개 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이건 깡그리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시험도 자주 나와. 그럼 정보 공개 사항 적어 볼 테니까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죠? 첫 번째가 뭐요? 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 연도 이런 것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달리 표현해서 기본적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및 대중교 연계성, 일조소음, 진동,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벽수도일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공개를 해야 되냐? 소유권, 전세권, 저당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되죠? 단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할 수 있다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도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네 번째,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도 공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슨 지가?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사항에 이런 것들이란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책 보고 체크 들어갑니다. 자, 169페이지 1번 의의 특징 나와 있어요. 자, 양갈 1번 세 줄 밑줄거세요.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 대상을 중개를 하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을 중개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몇 사람이 맡긴다는 거야? 한 사람. 자, TP 넘기세요. 자, 2번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첫째 줄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큰 3번 유효 기간 몇 개월? 3개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그래서 유효 기간은 3개월인데 약정에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큰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된 권리 의무에서 전속 개공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사용 보존은 뭐 동그라미로 두 줄 밑줘서요. 전속 계약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개공인 전속 중개계약 체결된 몇 년간 보존? 3년 보건. 자, 이 내용이에요, 이거. 그렇죠?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보공개 의무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세 줄. 개공은 전속중개가 체결할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밑에다가 며칠이네? 7일이나 적어 주시고 7일이나 적어야 돼요. 정보망 또는입니다. 근데 그 단서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죄지?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공개할 정보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거기 첫 번째 기본적 사항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 3, 4 묶으세요. 벽, 수, 도, 일.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스에서 수, 도로 대중교통에서 도, 일조소음 진동에서 일. 묶어서 뭐라 그래? 벽수도 1.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고 단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해야 되고 예정 금액 해야 되고 공시지가 해야 되는데 임대차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보 공개상 두 문자로 하려면 옛날에 해줬죠? 특권, 공, 예, 공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벽수도일이야 뭐 다 암기됐을 거예요. 예, 그 별도로 하면 벽수도일은 자주 나오니까 특권, 공예공, 벽수도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권, 공예공 됐죠? 그렇죠? 예, 집에 갈 때도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좋아. 자, 양가로 4번 정보공개사실 통지 의무가 나와 있죠? 자, 언제까지 통보? 뭘로 써?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지?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상황 통지 몇 주일에 한 번? 이것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래서 이제 전속은 한 사람이 맡겨놨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자, 이제 그 의뢰인 의무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의뢰인 의무사항은 또 여기서 칠판에 또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개공 의무는 끝났고, 누구 의무? 의뢰인. 누구 의무? 근데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의뢰인도 의무가 있는데, 자, 의뢰인도 의무가 있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뭘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하라. 이거 하나고, 또 하나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거 하나고, 또 하나가 협조하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중개보수 50%요 해당하는 금액, 전액입니다. 전액. 이거 핵심을 먼저 잡아두세요. 소요된 비용은 얼마 지불해야 돼? 중개보수 50% 범위 내. 50% 범위 내. 그리고 협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약금은 또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위약금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제목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다른 계공에게서 의뢰해서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된대. 자, 보세요. 이 사람하고 A하고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러면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안 돼. 전속이니까. 근데 의뢰를 했어.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된가 보려고. 왜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B가 거래를 성사시켜 버렸다니까.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럼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A는 지금 무너졌죠. 기대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위약금처럼 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 위약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보수 해당.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 이거 100만 원 주기로 약정했다면 위약금이 얼마? 100만 원. B에는 진짜 보수 100만 원. A에게는 위약금 100만 원. 됐어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자,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전속을 맺어서 근데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날은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누구를 빼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죠? 예. 얼마를? 보수에 해당하는. 그러면 100만 원 약정했다면 위약금절 얼마? 100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전액을 다 위약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이쪽은 별도로 말이 없죠? 그럼 여기는 보수 청구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없다고 해석?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별도 법 규정은 없어 상대방에게는. 근데 우리가 일반 중개에서도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은 신의 성질의 원칙에 입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걸 유추한다 보면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당하는, 이 두 가지는 뭐다? 해당하는. 자, 책 보세요. 172페이지 양가로 1번 제목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위약금 지불 의무.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면 안 되죠? 네. 의뢰했을 때 위약금 지불 의무. 자, 세 번째 줄 중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에다가 멍구라미. 어떻게?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배이지하고 거래계약처럼 위약금 지불 의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 번째 줄 중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이제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라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걸 말합니다. 스스로 발견한 스스로. 자, 이게 뭐냐면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자, 전속을 맺었는데 A가 중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발견했어 안 했어? 이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러면 돼요.
발견해갖고 둘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A 소개로 만났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뭘? 비용. 비용 실비. 이 실비를 얼마 범위 내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실비를 50% 범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려면 둘이 계약하기를 이거 중개 주면 보수를 100만 원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비가 교통비 이런 게 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100만 원 받아내? 못 받아내? 이건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 다 받아내면 손해는 없는데 다 받아내 못 받아내? 그럼 얼마? 왜 35만 원이 아니야? 중개 보수 50% 보수. 그래서 50만 원. 자기 돈 20만 원 손해 봤죠? 그럼 만약에 실비가 20만 원 들어가면? 20만 원. 예? 2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20만 원 들어가면 20만 원. 정리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협조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다만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관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4번 협조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하라? 협조하라. 뭐 이렇게. 그리고 제재는 아까 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자, DP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거의 똑같아. 그럼 어디만 차이가 있어요? 그 왼쪽에 1번하고 2번만 차이가 있어요. 의무 의무상, 가부 권리 의무상 있어요? 거기다 묶으세요. 1번하고 2번만 묶어갖고 차이 있죠? 아니, 어디다 묶어? 왼쪽 174페이지를 말한 거예요. 174페이지 의무 의무상, 가부 권리 의무상 찾았어요? 네. 거기를 두 가지를 묶어갖고 맨 위에 아주 좋아. 거기 묶어갖고 차이점. 뭐하고 차이점? 일반하고 차이점. 근데 그거 읽어보면 그 내용은 아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서 쓰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고 이런 거. 이해됐어요?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한번 읽어두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 일반하고 전속. 똑같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정보망은 요즘 들어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개가 정보망을 이용한 중개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정보망을 통해서 거의 중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망이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의의가 뭐예요?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개공 상호간. 그러니까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개공 상호간. 그랬죠?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운영한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 지정을 받아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입니다. 지정. 자, 승인이 아니라 뭐다?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네, 일단 지정사항이라는 거 또 알아두셔야 되고, 운영한 사람은 거래정보 사업자.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 이런 지문을 알아야 되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인이 가능합니까? 네. 법인도 가능해요? 네. 법인 개공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 법인 개공은 아까 6가지만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6가지 속에가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의하고 특징, 이거 밑줄 좀 긋고 또 지정 절차 들어갈게요. 자, 177페이지 그 의 세 줄 밑줄 보세요. 정보망이란 누구 상호간에?
개공상호간에 중개대상물 중개관의 정보를 교환한 자기를 말하고 운영한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란다. 그 세 줄 밑줄 긋었어요? 좋았어요. 그거 의. 끝. 기능은 볼 필요 없고 큰 3번에 보면 가입 나와 있어요? 세 줄만 몇 줄 긋었어요. 자, 개공 후 정보망 가입 여부는 임의적이다. 정보망은 의무 가입 아니에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수 정보망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죠. 거래 정보는 개공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책임은 일반인이나 의뢰인들은 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 있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178페이지 지정 요건에서 지정 전제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부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란 말.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단어 있어요? 자, 2번. 첫째 줄 부담. 법인 부가통신사업자. 두 번째 줄 개인 부가통신사업자. 밑줄 보세요. 그럼 법인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다? 개인. 근데 동그라미 3번. 개공인 법인 동그라미. 개업, 공인, 중개, 사인 법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칠판 보세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신청 들어가면 구비 서류 검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상이 없으면 지정하고 뭘 줘요?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서 교부받고 나서 뭘 해야 돼? 운영규정. 어떻게 정보망을 운영할 것인가?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이 흐름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지정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그리고 이제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정보망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설치, 운영하게 돼 있다는 거.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된다고 했죠?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가입 이용한 개공 숫자가 전국적으로 얼마? 500명. 2개. 각 얼마? 30인 이상. 이게 전국적으로 500명이고 2개 이상은 시도에서 30이야. 그럼 2개 이상 시도인데, 그럼 서울에서 499명, 천안에서 1명, 그래서 500명이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천안에서, 충청남도에서 최소 얼마? 30명 돼서,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500명이 돼야 돼. 그럼 이건 자주 흔들리니까 어떻게 한계를 써요? 523 그래요. 아, 좋아. 523.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다? 523. 그렇지. 말 잘 듣네. 자, 그리고 여기는 개공이에요, 개공. 개공이 누구예요? 회원들. 그러면 여기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한 명.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한 명. 부동산 사이트니까 공인중개사, 전산망이니까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또 용량이 큰 컴퓨터 설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 그래? 아니, 컴설까지는 아니고 컴. 자, 됐어요? 그러면 누가 정하는 컴퓨터 설비? 자, 국장도 알아야 돼. 그러면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일단 회원이 있어야 되고, 기사 자격증 최소한 1명은 확보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1명은 확보해야 되고,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겠죠. 자, 이걸 갖춰서 신청 들어가는데, 신청은 누구에게 들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비 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야. 뭐에 관련된 서류? 요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개공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겠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원본인데 이것은 원본이요, 사본? 4번. 자, 그러면 시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지정서를 줍니까? 30일 이내 지정서를 주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됐어요? 그러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운영을 해야 돼요? 3개월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운영 규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규약을 정해서 국장 승인.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운영해야 돼? 이때부터 1년 이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런 기간하고 시점을 정리해 주면 됐어요. 자, 밑줄 볼게요. 자, 178페이지 양가로 2번 지정 요건 나와 있어요? 자, 1번에서 개공 동그라미 있어요. 이 개공입니다. 5, 2, 3 밑줄 보시고. 뭐 숫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500명, 2개, 30. 그리고 2번은 정보처리 기능사를 했어요. 기사 동그라미. 3번은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한 명은 절대 안 틀리니까. 4번은 국장하고 컴퓨터. 국장하고 뭐다?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신청할 때 구비 서류인데 그 두 번째 줄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라. 누구에게 제출하라? 국장에게. 그 이유는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장.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상 증명서 확인.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서류? 확인. 그리고 구비 서류 쭉 나와 있는데 1번에서 두 번째 등록증 4번. 맺어 보세요. 무슨 4번? 등록증 4번. 양가로 2번에서 첫째 줄 후단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체크하시고. 양가로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체크하시고. 자, 뒷페이지 양가로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자, 시점 잘 알아두셔야 돼. 승인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 승인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 승인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로부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181페이지가 뭐예요? 누구 의무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도 있고 누구 의무도 있어요? 개공 의무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의무사항들인데 의무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이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이걸 이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개공이잖아요. 회원들. 자, 그러면 이 개공부터 먼저 할게요. 개공이 정보를 올려보낼 때 아까 정보 사업자에게 올려보내라 그랬죠? 거짓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리고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왜? 매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오늘 지체 없이 엄청 나왔네. 이건 이제 의무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공이 위반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개공이 이거 두 가지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 무슨 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 된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한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르게 차별 공개하라 하지 말라. 자, 이걸 위반하면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헷갈리면 안 돼. 자, 그게 전부예요. 그 2페이지 엄청 많이 써 있잖아요. 많이 써 있죠? 저게 전부라고. 저렇게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해설을 엄청 달아놨죠? 볼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밑줄 볼게요. 180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나와 있어요? 그 제목 옆에다가 지정 취소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 제목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하고 1천 사유도 된다. 그리고 이제 양갈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거래정보는 정보망을 통해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망을 공개한다.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개공 동그라미. 자, 여기서 개공이 핵심.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걸 공개한다. 이 지문은 틀려.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이 지문.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후단. 다르게 공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게 동그라미.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마지막 줄 후단. 차별적 동그라미.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누구 의무사항이 나와 있어요? 개공. 자, 개공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정보망을 이용한 개공은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가리 2번.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나와 있죠.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큰 2번 제목 옆에다가 업무정지. 둘 다 업무정지요. 개공이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개공이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하고 1천. 이해됐어요? 자, 되게 쉽죠? 어려워? 예, 좋아. 그런 의미에서 DP 넘어가 봐요. 그렇죠. 더 어렵죠? 이제 뭐가 나와요? 제재. 지정 취소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정 취소 사유는 저 뒤에도 나오지, 행정처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갈 건데, 지정 취소 사유는 어차피 암기사항이잖아요. 그럼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은 하나씩 해 나가면 돼. 한 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씩 오늘 지정 취소 하나 외워놓으면 되지 뭐, 그죠? 집에 갈 때 또 올 때 이렇게 지정 취소해요.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다. 두 번째 줄. 주었던 거라 국장이 할 수 있다. 지정권자도 국장, 지정 취소권자도 국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체크했어요? 재량입니다. 재량.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나와 있죠? 한번 적어 드릴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을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입니다. 자, 거 동그라미 지정 몇 줄. 왜 지정이 몇 줄 보였냐면 거짓 등록받으면 등록 취소,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야. 그래서 이제 거짓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 등록받으면 등록 취소. 부정모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정 몇 줄,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으라 했죠. 변경 승인도 받으라 그랬죠? 근데 이걸 위반하면 위반했을 때. 자, 이것은 자, 뭐냐면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또 몇만 원이야 과태료 돼?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도 되면서 지정 취소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정 취소만 되고. 이런 게 어렵죠? 어떤 것은 과태료 되고 어떤 건 지정 취소만 되고 어떤 건 징역 벌금도 되고. 이런 관계가 어려워. 벌칙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야. 됐어요? 아까 운영규정 정했죠? 3개월 이내. 기억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 뒤쪽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동그라미 의뢰받지 아니한에서 다르게 차별 공개했어요.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를 하려는데 의뢰받지 않는 걸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지 말라는데 해버렸죠? 그러면 이것도 지정 취소 동그라미 치시고 1년하고 1천도 돼요.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지정 취소도 되고 몇 년, 몇 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정보망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1년 이내. 정 동그라미 1년 몇 줄 그으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다? 해산. 사해. 자, 이런 건 이제 지정 취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유들은 어차피 암기사항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암기하는 방법밖에, 암기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그럼 이제 이게 그냥 문장 보고 암기한 게 가장 좋아.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 500만 원 이렇게 암기한 게 가장 좋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막 두 문자도 활용하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은 또 두 문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근데 학생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문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 운, 의, 정, 사, 해.
자, 오늘 숙제 하나. 거운, 의정, 사. 예.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이게 그 벌칙 많다고 안 외운다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갖고 오늘은 이것만 외운다. 내일은 자격지수만 외운다. 하나씩만 목표를 정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제 오늘은 뭐다? 거운, 의정, 사해. 집에 갈 때도 거운, 의정, 사해. 학원 올 때도 거운, 의정, 사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처분할 때 배웠지만 지정 취소하기 전에 취소는 전부 다 청문을 거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거쳐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청문을 거치지만 사망해사는 성질상 청문을 거쳐 안 거쳐? 성질상 안 거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변명 기회를 줄 수는 없잖아요. 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청문 대상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청문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과태료 보세요. 국장이 부과합니다. 주었던 거. 국장이 부과한다는 거고. 아까 이것은 500만 원 과태료라고 했죠. 이거. 이건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누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 500만 원이야.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건 지정 취소는 아니야. 그 까딱 잘못하면 또 지정 취소가 된다고 하면 또 좋다고. 그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건 과태료만 되는 것이지 지정 취소는 아니에요.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뭐에 위반했다?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이건 지정 취소만 되는 것이지 아니 500만 원 과태료만 되는 것이지 지정 취소는 아니다. 그렇게. 자, 아주 좋았어요. 정리됐어요? 그리고 1년하고 1천 아까 했잖아 이거.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습니다. 이건 무슨 취소? 1년하고 1천. 그리고 지정? 취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어려워. 어떤 것은 징역 벌금하고 지정 취소 같이 되고 어떤 건 과태료하고 지정 취소 같이 되고 어떤 건 지정 취소만 되고 이런 관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벌칙은 방법이 없어.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뭐 옛날에 제재 프린트 한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거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기출문제 가지고 있으신 분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오늘 가져오신 분? 몇 명 가져왔어요? 다 안 가져오고 거의 여기서 지금 5분의 1 정도 가져왔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오늘은 다 안 가져왔으니까 놔놓고 다음 주부터 해드릴게요. 이해되세요? 다음 주에는 다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 몇 문제씩 풀어드릴게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